자, 오랜만에 중국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엔트그룹이 중국과 홍콩 시장에 동시에 상장한다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이 상장은 좀 지연이 됐고, 마윈 회장은 최근에 엔트그룹의 일부를 중국 당국에게 국유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었던 건지, 또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분에게 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 네, 교수님, 그 중국 당국의 마윈 회장이 엔트그룹의 일부를 국유화하겠다는 외신 보도가 들려왔어요. 이게 어떤 내막이 있었던 건가요? 지난 20일이죠.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10월 24일 날 이제 상하이 이제 와이탄 금융 포럼에서 이제 마윈 회장이 이제 기조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좀 심한 말을 했죠.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괘씸죄로 이제 좀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중국에서 상장 전에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사전 면담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일부 이제 엔티그룹에 대한 이제 지분을 국유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 압박이 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마윈 회장 입장에서는 이 엔티그룹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 지분은 내가 매각하더라도 이 엔티그룹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데 왜 이 지분을 이제 국유를 한다고 했느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대해서는 이제 뭐 이 외신 보도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물어봤는데 엔티그룹 대변인은 규제 당국과 이제 회의 농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이제 중국 이제 규제 당국에서 이제 규제를 계속 강화한다면 자본이 이제 부족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이제 국영은행이나 혹은 국영 기관 투자가의 이제 엔티그룹의 지분을 이제 상당 부분 사들이는 방식으로 아마 이제 좀 일부 국유화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엔트그룹 상장 연기로 인해서 앞으로의 그 중국 당국의 금융 온라인 플랫폼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세요? 네, 그렇죠. 지금 전반적인 기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이제 온라인 금융, 특히 이제 이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커졌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알리바바를 겨냥해서 이제 거대 플랫폼, 사업자 반독점 방지안도 지금 이미 공개된 상태고요. 지금 내년 지금부터 즉 이제 지난주 끝났죠.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 독점, 데이터 수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법적으로 이제 강화를 시키겠다, 규범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엔티그룹뿐만이 아니라 징동금융이라든지 바이두라든지 그다음에 텐센트, 리차이통 같은 이런 빅테크, 인테크 기업들의 온라인 금융 상품들이 이미 서비스 중단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강화될 것 같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중국 내에서는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금융 리스크가 좀 커지면 계속 이제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P2P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핀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를 더 이제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부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엔트그룹에서 얘기하다시피 이제 흔히들 말한 대마불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덩치가 커지면 차치를 못할 거다라는데 이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하나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번외 질문이긴 한데요. 그 중국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중국에 투자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중국의 금융 당국이 요즘 들어서 더욱더 외국 자본에 대한 자본시장의 문을 크게 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또 내부에 있는 이제 그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기조는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압박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엔티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전반적인 적당한 선에서 커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지금 이제 핀테크 기업들, 특히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엔트그룹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빅데이터 양이 지금 한 7억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를 넘어서는 빅데이터 양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 그다음에 이 정도의 좀 그 선을 어느 정도의 좀 규정하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은 계속 중국은 이제 금융시장 개방을 하는 기준은 분명히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게 계속 한다는 게 잠시 중단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적정선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일반 서민들 피해가 지금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 허용, 후규제 중국이 해왔던 부분에서, 그래서 일단 풀어놓고 이제 규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어느 정도 조금은 규제가 조금 진행된다.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모든 것을 막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언젠가는 엔트그룹의 상장이 뭐 일부 국유화가 된 이후에 상장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나리오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상장은 또 이루어질 것 같다고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엔트그룹 상장과 관련된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좀 어떻게 염두에 두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상장에 대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이죠. 26일에도 이제 중국 글로벌 타임즈에서도 중국 본토 상하이에서는 아마 이 엔트그룹이 포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좀 국위 주분이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완전히 무산될 거다라고 좀 보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조심스럽다, 접근이.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번에 일단은 취소보다는 IPO 상장 취소보다는 이게 유예라는 표현을 썼고, 두 번째는 이 상하이 같은 경우는 커츠왕반이 이게 시진핑 주석의 어떻게 보면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도 형성을 위해서는 이 엔트그룹 같은 이 거물급 기업 IPO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이미 이제 엔트그룹 자체가 이제 마이너 회장 자체가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사실 엔트그룹 내용을 보면 5년 전부터 중국 연기금이라든지 국유기업의 지분을 헐값에 좀 넘기고, 이런 때 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여러 가지 또 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취소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게 중국 정부가 지금 받아들이는 외부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약간만 저속하게 좀 표현하면 일단 엔트그룹에게 중국 당국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좀 상장시키는 방식을 좀 선택할 것 같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적당한 선을 지켜라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수준을 볼 것 같고,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설을 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연히 우리가 드러나는 괘씸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여러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이제 마윈 회장이 있는 라인이,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반대적인 생각, 상하이방. 상하이방이라면 중국 3세대 지부인 짱저민의 쪽에 좀 너무 친하게 가까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좀 주의를 주는 형태. 지금 엔트그룹 투자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짱저민의 손자가 주도하는 사모펀드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시그널을 좀 주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또 가설을 설정한다면, 제가 잠시 앞에서 모델 설명을 드렸다시피 엔트그룹이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알리페이가 중국 전체 모바일 결제 55%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네. 중국이 지금 디지털 위안화 부분 입장에서 하는 이유도 지금 이 알리페이라든지 위챗페이가 갖고 있는 이 중국 내에서 파급적인 영향을 줄여야 되고 대통합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 좀 우리가 지금 아까 홍석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그런 것 좀 주의를 주는 게 좀 그런 것도 무게를 우리가 싣고 있다라고 좀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